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 랭귀지 일본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일본어 공부를 함께 하게 될 일본어 강사 노지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본어는요, 우리말과 어순도 같고 단어도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쉽게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작하셨다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이 강좌는 그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소시켜 드릴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법을 공부하고요. 그 문법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회화 연습을 시켜드려서 여러분이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 강좌는요. 문법과 회화, 그리고 여행,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화와 여행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회화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강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학습 목표를 보시면은요. 먼저 문법은 히라가나 이키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회화 표현은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인사, 그리고 여행 일본어는 공항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어떤 언어든 여러분, 언어를 공부할 때는 그 나라의 글자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일본어 글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히라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히라가나는 50음도라고 해가지고 5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몇 개지 막 세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50음도니까 원래 50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 쓰지 않는 글자들이 있어서 사실은 50개는 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50개 안 되는 글자만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다면 일본어 쉽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자들이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히라가나는요. 모음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우에오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일본어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5가지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 아이우에오라는 모음에다가 자음을 다양하게 넣어줘서 이 히라가나 발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처음 이 줄은 이응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아, 이, 우, 에, 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히라가나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단어를 내가 이 글자를 외우고야 말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보면서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해볼까요? 아, 이, 우, 에, 오 아, 이, 우, 에, 오 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두 번째로는요. 키역이 들어가요. 자, 키역이 들어가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카, 키, 쿠, 케, 코가 되겠죠? 한 번 더 발음해 볼까요? 카, 키, 쿠, 케, 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단어 맨 앞에 올 때는 카, 키, 쿠, 케, 코라고 발음이 되는데 단어 중간이나 뒤에 오게 되면요. 더 강하게 발음이 나서 쌍기역으로 발음이 나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까, 끼, 꾸, 깨, 꼬 까, 끼, 꾸, 깨, 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단어 어디에 왔는지 이거를 잘 보시면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은 자, 시옷이 들어가요. 자, 시옷이 들어가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사, 시, 수, 세, 소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요 세 번째 글씨는 우라고 발음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스는 으 발음이 됩니다. 우가 아니라 으 발음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사, 시, 스, 세, 소. 사, 시, 스, 세, 소. 자, 사를
보면은 굉장히 키랑 닮았죠, 여러분. 네. 자, 선이 하나고 옆에 선이 하나고 키는 두 개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것끼리 같이 외워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은 티귿이 들어가요. 자, 티귿이 들어가면은 자, 타, 티, 트, 테, 토 이렇게 발음이 나야 되는데 자, 두 번째랑 세 번째 글씨는요. 치읓이 들어가요. 그래서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타, 치, 츠, 테, 토가 됩니다. 자, 아까 사시, 스, 세, 소 할 때 스가 으 발음이 났듯이 이 다, 치, 츠, 테, 토 할 때 트도 으 발음이 난다라는 거 요 두 가지 주의해 주세요. 자,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타, 치, 츠, 테, 토. 타, 치, 츠, 테, 토. 네, 어떠세요? 발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이것도요. 아까 가키쿠게코와 마찬가지예요. 단어 맨 앞에 올 때는 지금 한 것처럼 타, 치, 츠, 테, 토 발음이 나지만 단어 중간이나 뒤에 올 경우에는 강하게 발음이 나서 쌍디귿, 싼지역 발음이 나요. 그래서 따, 찌, 쯔, 떼, 또 따, 찌, 쯔, 떼, 또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이 츠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는 발음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츠, 츠, 쯔, 쯔 어떠세요? 잘 되시죠? 네. 자, 근데 이상하게 일본어를 하다 보면은 이 츠 발음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발음하게 되면 자꾸 쌍시옷 발음이 나나 봐요. 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일본어가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면은 쌍시옷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지진으로 인해서 생긴 해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쓰나미라고 하잖아요. 쓰나미. 네, 쓰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쓰나미, 쓰나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발음하고 계시죠? 쓰나미, 쓰나미 아니에요. 네, 자, 일본어인데 그렇죠?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쌍시옷으로 발음이 난다. 근데 우리는 쓰나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가 쓰나미 하고 있으면 가셔가지고 아니야 그거. 네, 쓰나미 이렇게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니은이 들어갑니다.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나, 니, 누, 네, 노. 나, 니, 누, 네, 노가 됩니다. 자, 누나, 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꼬랑지처럼 이런 것들이 붙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조금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음상 어려운 건 없는데 나, 니, 누, 네, 노는 쓰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나, 니, 누, 네, 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히읗이 들어갑니다. 자, 히읗이 들어가면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하, 히, 후, 해, 호가 되겠죠? 하, 히, 후, 해, 호. 자, 후 같은 경우도 그죠? 글씨 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약간 펭귄처럼 네, 손을 이렇게 딱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써주시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하, 히, 후, 해, 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하고 호도 굉장히 닮았죠, 여러분. 하는 이렇게 선이 하나인데 호는 위에다가 선 하나 더 그어가지고 그치? 호라고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는 미음이 들어가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 미, 무, 매, 모. 마, 미, 무, 매, 모가 되겠습니다. 매라는 글자를 보니까 뭐랑 닮았죠? 네, 이거 뭐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입니다. 그죠? 누랑 매랑 닮았는데 누는 매를 쓰고 꼬랑지만 붙이면 되고요. 그죠? 매는 꼬랑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번씩 써보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마, 미, 무, 매, 모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리을이 들어갑니다. 자, 리을이 들어가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라, 리, 루, 레, 로가 되겠죠. 라, 리, 루, 레, 로. 자, 루하고 로도 보니까 그렇죠? 루는 뭐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로는 동그라미가 없네요. 그렇죠? 네, 요 정도의 차이다. 게다가 로는 딱 보니까 뭐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거 숫자 3인데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네, 3인데 위를 조금 뾰족하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라, 리, 르, 레, 로. 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글자 몇 가지 빠졌지만 어렵지 않으시죠? 네, 금방 외울 것 같나요? 네. 자, 한 번만 더 쭉 한 번씩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 이, 우, 에, 오. 두 번째, 카, 키, 쿠, 케, 코. 인데 단어 중간이나 뒤에 올 때는 까, 끼, 꾸, 깨, 고. 세 번째는 시옷이 들어간다 그랬죠? 사, 시, 스, 세, 소. 네 번째는 타, 치, 츠, 테, 토. 그리고 단어 중간이나 뒤에 올 때는 따, 찌, 쯔, 떼, 또. 자, 그 다음 니은이 들어가죠. 나, 니, 누, 네, 노. 그리고 히읗 하, 히, 후, 해, 호. 그리고 미음이 들어가면 마, 미, 무, 매, 모. 그리고 리을이 들어가서 라, 리, 르, 레, 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래도 벌써 몇 글자는 외우셨죠? 네. 자, 그 다음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모음을 가지는 글자가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음 아이우에오에 해당되는 것만 했었고 이제 반모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렇게 야유요가 있습니다. 이응 들어가서 야유요, 야유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라는 게 있습니다. 와. 그래서 반모음 네 가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반모음 네 가지 뭐라고요? 야유요, 야유요, 그리고 와, 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글자가 좀 더 있죠, 여러분. 자, 이거는 뭐라고 있냐면 오라고 있습니다. 오. 선생님 앞에서 우리 오 배웠는데요. 이런 분들은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앞에서 아, 이, 우, 에, 오 하면서 오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거랑 이 오랑 발음은 똑같아요. 자, 근데 쓰임이 다릅니다. 아이우에 오 할 때 오는 단어에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서 이 오는 자, 조사에 쓰이는 오가 되겠습니다. 자, 조사 뭐뭐쓸 뭐뭐를이라는 조사에 쓰이는 오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뭐쓸 뭐뭐를 할 때는 이쪽 오 쓰시면 되겠고 단어에 쓸 때는 앞에 아이웨오 할 때 오를 쓰면 된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응이라는 글자는요. 사실은 단어 맨 앞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응이라고 읽을 뿐이지 하나로 있을 때는 응이라고 읽을 뿐이지 사실은 받침 역할을 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라가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죠? 네. 자, 근데 이것만으로 한 나라의 언어를 표기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일본 사람이 든 거예요. 그렇다고 글자는 늘릴 수 없고 이 글자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타금이 되겠습니다. 자, 타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죠? 탁한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히라가나 배운 거에다가 그죠? 오른쪽 위쪽에다가 선을 두 개 이렇게 써주면 탁하게 발음이 난다라고 된 거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선 위에 두 개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카, 키, 쿠, 케, 코라고 배웠잖아요. 자, 근데 선이 두 개 들어감으로써 탁하게 발음이 나서 가, 기, 구, 게, 고가 됩니다. 벌써 막 탁하죠? 네. 자, 여러분도 탁하게 발음해 주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 기, 구, 게, 고. 가, 기, 구, 게, 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는 타금이 없을 때는 사, 시, 스, 세, 소라고 읽었잖아요. 자, 근데 타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Z 발음이 나요. 이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못하는 발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주의해서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Z 발음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지, 즈, 제, 조 이렇게 발음이 나요.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 한 번 더.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이렇게 발음이 나요. 네, 꼭 일본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네, 뭔가 도고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발음이 난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자, 이것도 타금이 없을 때는 타, 치, 츠, 테, 토 이렇게 발음이 났었는데 타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디귿이라든지 지옥 발음이 나요. 그래서 다, 지, 즈, 데, 도가 됩니다. 같이요. 다, 지, 즈, 데, 도. 발음하고 보니까 뭐랑 발음이 비슷하죠. 뭐랑 비슷하죠? 그죠? 지하고 지, 즈하고 즈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단어에 나왔을 때는 어느 쪽 지인지, 어느 쪽 즈인지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쓰셔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도 치의 타금은 이게 들어가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나오면 거의 이쪽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즈하고 즈는 둘 다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외우실 때 정확히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타금. 이 타금이 없을 때는 하, 히, 후, 해, 호 이렇게 읽었었는데 타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뭐가 되냐면 비읍 발음이 나요. 네, 비읍 발음 너무 편하죠, 여러분? 네, 해볼까요? 바비브베보, 바비브베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발음해 볼게요. 가기구개고, 가기구개고. 두 번째, 자지즈제조, 자지즈제조. 그 다음에 다지즈데도, 다지즈데도. 그리고 바비브베보, 바비브베보가 되겠습니다. 발음을 탁하게 하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반타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까 타금 자리에 동그라미를 붙여주면은 어떻게 발음이 나냐면요. 피읍 발음이 나요. 그러면은 발음이 파, 피, 프, 테, 포가 되겠죠. 한 번 더. 파, 피, 프, 테, 포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단어 맨 앞에 올 때는 피읍 발음이 나는데요. 그렇지 않고 단어 중간이나 뒤에 올 때는 강하게 발음이 나서 쌍비읍 발음이 나요.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빠, 삐, 뿌, 떼, 뽀. 빠, 삐, 뿌, 떼, 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히라가나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많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외우려면 힘들어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보시면서 한 번씩 써보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회화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 그쵸?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런 거 배워야 되겠죠? 자, 우리도 어김없이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부터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만났을 때 인사, 당연히 안녕하세요가 되겠죠. 자, 일본어는 영어랑 마찬가지로요.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아침 인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따라하고 계시죠? 네, 따라해 주세요. 한 번 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라는 표현 쓰면 돼요. 자, 근데 굉장히 길죠? 네, 근데 다 쓰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할 때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쓰셔야 되고, 친구를 만났어요. 아침에 안녕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도 안녕하세요 해서 하세요가 빠지면은 반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자이마스를 빼버려요. 뒤를 빼버리면 오하요, 오하요, 오하요 하면 안녕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오하요, 오하요 쓰시면 되겠고요. 자, 점심 인사는 뭐라고 하냐면 건니치와, 건니치와 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선생님 이상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수한 학생입니다. 네. 자, 건니치 하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거 하라고 배웠는데 와라고 제가 발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사로 쓰인 글자거든요. 이 하라는 글자는 조사로 쓰이면 와라고 발음이 나요. 그래서 건니치와라고 했습니다. 원래 건니치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는 이라는 조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녕하세요에서 안녕하세요 빼고 그냥 오늘은 하고 일본 사람들은 인사를 합니다. 자, 한 번
번 더 점심 인사 뭐라고 한다고요? 건니치와, 건니치와, 건니치와 쓰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저녁 인사는 건방와, 건방와, 건방와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하지만 와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안녕하십니까 해서 안녕하십니까 빠지고 오늘 저녁은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건방와, 건방와 쓰시면 되겠죠. 자, 인사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입에 익혀줘야 되니까요. 한 번 더 발음해 볼게요. 자, 아침 인사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점심 인사. 건니치와. 건니치와. 자, 저녁 인사. 건방와. 건방와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네, 이거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인사입니다. 자, 헤어질 때 우리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뭐라고 해요? 그렇죠. 사요나라인데 사고나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 사요나라라는 표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요나라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는 헤어질 때 인사는 맞는데요. 이 인사를 모든 사람이 쓰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이렇게 단체로 막 모였다가 이제 끝나서 헤어질 때 사요나라 쓸 수 있고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단체로 모였다가 헤어질 때는 사요나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사요나라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다가 쓰면은 이 사람 이상한데?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요나라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체로 만나서 헤어질 때 쓰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안 볼 사이에만 써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유학 간대요. 그럼 공항에 나가서 잘 가 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사요나라 쓰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애인이랑 헤어질 때 이제 다시 안 볼 사이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요? 사요나라 쓰면 되겠죠. 네. 자, 그럴 때나 사요나라를 쓰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만났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다가 헤어질 때 집에 각자 가면서 헤어질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자마다, 자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뜻은 그럼 또 라는 뜻인데 봐요 라는 표현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또 봐요. 자마다, 자마다 라는 표현 쓸 수 있고요. 또 친구끼리 그쵸? 안녕, 잘 가 이런 표현 쓸 때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자네, 자네 또는 바이바이 라는 표현 써요. 영어, 네, 바이바이 우리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네, 바이바이 이런 표현은 친구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사에서 이제 내가 먼저 나가야 돼요. 네, 그랬을 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오사키니 스레시마스, 오사키니 스레시마스. 한 번 더, 오사키니 스레시마스. 뭔가 좀 예의 차린 느낌이죠. 네, 스레시마스라는 표현 자체가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한 번 더 말해보죠.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사키니 스레시마스, 오사키니 스레시마스. 자, 그러면은 거기 있던 사람이 아무래도 상사가 되겠죠. 상사한테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은 상사가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수고했어요 할 때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쓰시면 됩니다. 네, 자, 물론 이것도 상사가 얘기할 때 좀 덜 정중하게 수고했어 이 정도로 얘기할 때는 데시타를 빼서 오츠카레사마, 오츠카레사마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회화 표현. 네, 오늘 가장 기본적인 사람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인사 배웠는데요. 사요나라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마다 쓰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 일본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배울 거는 공항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가려면 그죠? 뭔가 여러 가지 챙겨야 되잖아요. 여권도 챙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일본에 이제 갖고 갔을 때 또 필요할 때 보여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휘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공항에서라든지 또 여행 갈 때 필요한 물건들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권이 되겠습니다. 여권은 파스포토라는 요거 가타카나예요, 여러분. 아까 바이바이에도 나왔지만 가타카나는 주로 외래어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자, 여권은 여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본 사람들은 파스포토,
파스포르트, 파스포르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권. 네, 우리가 꼭 비행기 티켓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크갱, 거크갱, 거크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탑승권은 건은 똑같으니까 갱이라고 해요. 그래서 탑승권은 더저갱, 더저갱, 더저갱 하고요. 자, 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일본어로는 데니모츠, 데니모츠, 데니모츠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캐리어 같은 거 많이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캐리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스츠케이스, 스츠케이스, 스츠케이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 좌석 같은 거 찾을 때 좌석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자, 좌석이 뭐냐면 세키, 세키. 네,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인가요? 네, 이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이. 자, 또는 자세키, 자세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세키, 세키 또는 자세키, 자세키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항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죠? 공항, 그거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선, 국제선은 뭐죠? 국사이센, 국사이센, 국사이센 쓰고, 또 일본에서 환승을 해가지고 국내선 또 갈아탈 수도 있으니까 국내선은 국나이센, 국나이센, 국나이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는 지거구효, 지거구효, 지거구효 쓸 수 있고, 이제 탑승구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요? 물어볼 때 필요한 도저구치, 도저구치 또는 게이트, 게이트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도저구치 같은 경우는 아까 탑승권 할 땐 도저갱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반복되는 어휘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같이 연결해서 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네, 요거까지 알아두신다면 공항에 가서 네 여러분이 헤매지 않고 헤맸을 때도 물어볼 수 있는 보통 단어만 던져도 상대방이 알았어요 이러면서 막 해주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어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자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날 시간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가 뭐였죠? 오츠카레사마でした. 오츠카레사마でした였죠. 자, 제가 오츠카레사마でした할 테니까 여러분도 오츠카레사마でした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皆さん 오츠카레사마でした.